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겹쳐지고 서로의 체온이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리고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져 갔습니다. 너무나 관능적이어서 저는 무아지경으로 그녀를 원했습니다. 여자 경험이 적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흥분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민수이고 일반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33살입니다. 대학 졸업 후 신입사원으로 현재 회사에 취직해서 7년 이상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상사들도 모두 친절하고 분위기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취미는 독서와 영화 감상이고 특히 미스터리 장르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 성격을 소개하자면 성실하고 조용한 편이죠. 저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상사들 중에서도 박준호 부장님은 특히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나이는 41세로 저보다 8살 위인데 신입사원 때부터 계속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친절하며 사내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박 부장님은 정말 자상해서 자주 집에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3살 연하의 윤서연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자주 요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하면서 항상 푸짐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곤 했죠. 이젠 친해져서 그냥 누님라고 부릅니다. 서연 누나는 아름다운 외모에 성격이 강한 편이라 저에게는 진짜 누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날도 박 부장님의 초대로 퇴근 후 집에 놀러 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집에 오는 것도 벌써 5번째라 저도 익숙해져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정원 가꾸기가 취미라서 집안 전체에 꽃과 식물의 좋은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곧 저녁 준비될 테니 기다리세요. 그녀가 밝은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괜찮으시다면 드세요. 제가 선물로 가져온 케이크를 건넸습니다. 어머, 항상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녀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저는 단 것을 좋아하는 두 분을 위해 성수동의 유명 베이커리에 케이크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박 부장님의 집은 반포의 넓은 아파트였고 아름다운 베란다 정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베란다에 나가 바깥 공기를 쐬기로 했습니다. 잘 가꾸어진 장미와 작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아파트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시고 정성스럽게 관리된 정원에 감탄하고 있을 때 그녀가 뒤에서 부드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민수 씨, 저녁 준비됐어요. 아, 네. 지금 가겠습니다. 그녀의 부름에 방으로 돌아가니 한우 등심구이와 쌈채소를 중심으로 맛있어 보이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리 실력이 좋은 그녀는 특히 고기 굽기가 일품이라 저는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항상 맛있게 먹어줘서 기쁘네요. 그녀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 이 요리 정말 맛있다. 미모의 요리도 잘하고 완벽한 아내야. 박 부장님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그렇게 칭찬하다니 수상해요.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박 부장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박 부장님과 그녀는 항상 사이가 좋아서 저에게는 이상적인 부부였습니다. 다음 날이 휴일이었던 터라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결혼 왜 안 하고 있어? 박 부장님이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박 부장님을 매우 좋아하지만 유일하게 이 질문을 할 때만큼은 곤란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여자친구도 한동안 없었고 결혼은 먼 얘기입니다.
제가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결혼은 좋은 거야. 서연이 같은 최고의 아내를 만나면 말이지. 박 부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술 너무 마셨어요. 민수 씨가 싫어하잖아요. 그녀가 박 부장님의 잔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술에 취한 박 부장님이 저를 귀찮게 할 때마다 그녀가 중간에 들어와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우리에겐 아이가 없어. 아이만 있었다면 완벽한 부부였을 텐데. 박 부장님이 슬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과 그녀는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박 부장님에게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민감한 얘기라 자세히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불임이라서 미안해. 박 부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을 신경 쓰면 뭐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서연이의 아이라면 너무 예쁠 텐데. 박 부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꾸 징징거리지 마요. 그건 이미 어쩔 수 없는 일로 끝난 얘기잖아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하, 정말 누님는 강하시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확실히 술이 들어간 박 부장님은 약해지지만 그녀는 항상 시원시원하고 강합니다. 잘 균형이 맞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박 부장님 부부의 초대로 자주 집에 놀러 갔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자상하셔서 저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두 분을 의지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뭐든 확실하게 말해 주셔서 믿음직하지 못한 저의 등을 밀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분과 친해진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박 부장님이 일주일 정도 회사를 쉬었습니다. 드문 일이라 약간 걱정은 됐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게 비밀로 하고 그녀와 어디 여행이라도 간 걸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녀에게서 집에 와서 식사하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항상 박 부장님이 초대하곤 했는데 그녀가 연락하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두 분을 뵐 수 있다는 게 기뻐서 선물을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은 마카롱을 사왔습니다. 제가 선물을 들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이태원 그 유명한 곳이잖아요. 항상 고마워요. 그녀가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둘이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박 부장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금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어라, 부장님 안 계신가요? 곧 돌아올 거예요. 그녀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준비된 요리가 있는 테이블에 앉아 그녀와 둘이서 건배를 했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많이 마셔요. 왠지 저도 취하고 싶은 기분이라서요. 그녀가 평소와 다르게 술을 권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제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고 그녀가 술을 권하다니 특이하네요. 이날 그녀는 저에게 필요 이상으로 술을 권했습니다. 평소에는 박 부장님이 술 취하는 걸 싫어해서 잘 권하지 않는데 말이죠. 가끔은 괜찮잖아요. 자, 많이 마셔요. 저는 그녀가 권하는 대로 술을 마시다가 완전히 취해버렸습니다. 저기 누님, 이제 한 개예요. 더는 못 마시겠어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제 못 마신다고? 정말 한심한 남자네요. 꽤 많이 마셨다고요. 그나저나 부장님은 너무 늦지 않나요? 시계를 보니 시간이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 부장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이제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가요. 아, 감사합니다만 부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좀 그렇네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묵은 적은 있었지만 그녀와 단둘이 있는 건 좀 곤란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오늘따라 그녀가 유난히 고집스러웠어요. 괜찮으니까 자고 가라니까요.
그이도 곧 돌아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신세지겠습니다. 강력한 그녀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하고 저는 묵기로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오니 혼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마시고 계셨어요? 어서 와요. 이제 자러 갈까요? 술 때문에 볼이 붉어진 그녀가 유난히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부부의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자도 돼요? 평소에는 저기서 잤는데 오늘은 왠지 침실에서 자라고 하시네요. 그럼 누님는 어디서 주무시나요? 어디냐니 같이 자는 거죠, 여기서. 아니, 그건 좀 곤란한데요.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강하게 팔을 잡아당겨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로 옆에 그녀가 있어서 긴장으로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보는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긴장하면서도 잠들려고 눈을 감고 있는데 그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민수 씨 나랑 하지 않을래요? 네? 예상치 못한 유혹에 그것은 순식간에 반응해버렸고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며 제 팔을 잡고 유혹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잖아요. 당신도 나랑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녀는 제 변화를 눈치채고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몸을 만져왔습니다. 저는 이성을 지키려 필사적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상사의 아내입니다. 들키면 큰일 날 게 분명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신세진 박 부장님을 배신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저에겐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하자. 수없이 되뇌었지만 흥분된 그것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나만 생각해줘요. 그녀가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제가 마지막 양심의 가책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비웃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차피 그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속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못된 일이란 걸 뇌리 한켠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미 제 이성은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굴복해버린 후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침대에서 애절하게 유혹할 때 과연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죄책감과 욕망이 뒤엉킨 채 결국 술기운에 휩쓸려 그녀의 달콤한 유혹에 몸을 맡겨버렸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제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될까요? 그녀가 촉촉한 눈빛으로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우리 이 밤을 즐겨요. 그녀의 유혹적인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몸을 기대며 애틋하게 요구하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누님.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온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와 제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제 피부를 간지럽힐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많이 긴장했나 봐요. 그녀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럼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누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더니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언제든 멈춰도 돼요. 절대 싫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더욱 깊은 키스로 화답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애절함과 외로움이 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박 부장님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를 향한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그냥 함께 있어주세요. 제 마음속 갈등을 읽은 듯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겹쳐지고 서로의 체온이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누님 예뻐요. 민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리고 점점 숨소리가 거칠어져 갔습니다. 너무나 관능적이어서 저는 무아지경으로 그녀를 원했습니다. 여자 경험이 적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흥분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관능적이고 어른스러운 여유가 느껴지는 그녀가 계속해서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도 그녀도 점점 흐트러져 갔습니다. 평소엔 당당하고 시원시원한 그녀가 어린아이 같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누님 평소엔 당당하신데 오늘은 정말 귀여우시네요. 놀리지 마요. 아니에요. 평소와의 다른 모습이 최고로 좋아요. 이제 싫어요, 민수 씨.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유를 잃어가는 그녀는 최고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몇 번이고 격렬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격렬한 사랑을 나눈 후 그녀의 얼굴에 살짝 불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붉어진 볼과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며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왠지 부족한데? 그녀가 입술을 살짝 비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만족스러워 보이셨는데요. 제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손을 올리며 유혹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젊으니까 더 힘내봐요. 하하, 역시 누님이네요. 웃음이 나왔지만 그 순간 박 부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은 늦으시네요.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안 돌아올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했거든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이라면 박 부장님이 갑자기 휴가를 내기 시작한 때입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아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인가요? 박 부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그녀는 입꼬리를 씁쓸하게 올리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야 말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그 사람이 바람펴서 이혼한 거니까요. 네? 바람이요?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한 행동이 불륜은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의 미련이나 아픔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도 막을 수 없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랬군요. 전혀 몰랐네요. 저는 복잡한 심정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 피우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여서 화가 나서 이혼 서류 쓰게 하고 바로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자 그녀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계속 민수 씨가 신경 쓰였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사의 아내라는 벽 때문에 감추어 왔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 벽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그녀가 제 행복한 표정을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뭐 그렇게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냥 기뻐서.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부드럽게 휘어졌습니다. 정말. 그래서 말인데 가끔은 우리 얼굴 봐요. 언제든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만들어준 아침 식사에 행복한 여운을 안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왠지 회사 분위기가 무겁지 않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회사의 소문통인 은지 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은지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야 그렇죠. 박 부장님이 다른 부서 여직원이랑 불륜했다는 소문이 있으니까요. 네? 정말요? 저는 놀란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은지 씨는 더욱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결혼한 사람이었다면서 남편이 회사에 찾아와서 난리도 아니었대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부장님도 큰일이겠네요.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엄격하니까. 은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용서받기 힘들 것 같네요. 저는 회사가 여성 임원도 많고 특히 불륜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내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도 부서 이동을 당하는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문일 뿐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그 후 한동안 박 부장님은 출근하지 않았고 특별히 이동한다는 소문도 없었습니다. 걱정되었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 씨 오늘 저녁 먹으러 갈래요? 가끔은 외식도. 퇴근 후 그녀의 초대 메시지를 받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둘러 그녀가 기다리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은 고풍스러운 인테리어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뭔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긴장되네요. 저는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식사와 대화를 즐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있다면서요? 네, 최근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난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민수 씨만 괜찮다면 옆에 있어줘요. 물론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영화도 보러 가고 미술관도 가고 집에서 식사도 하면서 몇 번이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강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누님 아니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연하죠. 나도 당신을 계속 좋아했으니까. 어느 날 식사 후 공원을 산책하던 중 저는 마음을 전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박 부장님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후 박 부장님은 다른 부서로 이동해서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 번 연락하려고 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고 답답해하고 있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박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민수 씨구나. 오랜만이네. 변함없이 부드러운 얼굴로 그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조금 마른 것 같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잘 지내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네요. 죄송해요. 몇 번이나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자업자득이지. 시간 있으면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박 부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내게 연락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너도 나를 많이 따라줬는데 실망시키기 싫어서. 꼴사납지?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랜만에 뵈어서 기쁩니다. 우리는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야기하면 화내시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박 부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서연이랑 사귀고 있지? 아니 괜찮아. 숨기지 마. 사실 너희가 손잡고 걸어가는 걸 봤거든.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과할 일 아니야. 나와 서연이는 이미 헤어졌으니까 신경 쓰지 마. 우리 관계는 이미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박 부장님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이혼했다고는 해도 최근의 일인데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걸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장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하지만 제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박 부장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경 쓰지 마. 사과하지도 마. 우리는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잘 안 됐었어. 그랬나요? 박 부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서연이는 계속 아이를 원했거든. 그래서 자주 다투기도 했었지. 내 눈에는 싸이 좋아 보였던 우리에게 그런 갈등이 있었다니. 그래서 나도 지쳐서 다른 데서 위안을 찾아버렸어. 정말 최악이었지. 서연이한테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서연이를 지켜줘. 민수야. 저는 박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누나 아니 서연 씨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를 혼자 안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후 서연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져서.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뭐야, 깜짝 놀랐잖아.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 웃으며 볼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평생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 후로도 여러 번 데이트를 하면서 저희는 유대를 깊게 해갔습니다. 항상 강한 척하는 그녀가 가끔 보여주는 약한 모습이 제 마음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가니 불편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었고 곧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는 소문통인 이은지 대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당신이 박 부장님의 전 부인과 사귄다면서요? 은지 씨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저와 서연 씨의 관계가 사내에서 소문이 된 모양입니다. 그 일이구나. 그래서 평소 잘 챙겨주던 상사의 전 부인에게 손을 댔다느니 하며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소문은 흔한 거고 곧 다들 실증내요. 은지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녀에 관한 소문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더 과열되어 갔습니다. 박 부장님과 헤어지기 전부터 사귀었다느니 실은 제 때문에 헤어졌다느니 심지어는 그녀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저는 꽤 화가 났습니다. 실은 우리 일이 회사에서 소문이 됐는데 서연 씨도 누군가한테 뭐라고 들은 거 없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소문 이야기를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준호 씨 동료들과는 최근에 연락 안 하고 있어서 특별히 들은 건 없는데. 하지만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구나. 괜찮아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별로 괜찮지 않아요. 상사의 전 부인과 사귄다는 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겠지요.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날 그녀는 드물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유혹했으니까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사귀자고 한 건 내가 먼저였고 난 당신을 정말 좋아하니까요. 제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면 당신에게 폐를 끼치게 될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이상한 얘기해서.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결심했는데도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상사에게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방에 들어가니 몇 명의 상사들과 박 부장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 상무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조로 말해
박 부장님 옆에 앉았습니다. 사내에서 당신들의 일이 소문이 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원들의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고 싶진 않지만 내용이 좋지 않아서 사실 확인을 하고 싶네요. 김 상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박 부장님의 전 부인과 교제하고 있는 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저는 최근에 사내 분위기에 짜증이 나서 강한 태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성의 문제겠죠. 상사의 전 부인과 사귄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최 부장이 차가운 눈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저는 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말했습니다. 너무 화려한 사생활은 사내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회사에 가져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뭐 그런 거니까 조심하세요. 이대로면 당신도 이동해야 할지도 모르고. 김 상무가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확실히 상사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별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러자 계속 침묵하고 있던 박 부장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바람을 피운 제가 잘못한 거지 그는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는 그와 전 부인의 교제를 알고 있고 그가 그녀의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남이 이러쿵저러쿵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 부장님이 그렇게 말하자 상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박 부장님의 그 한마디 덕분에 저는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완전히 잠잠해져서 저를 차갑게 보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안심하고 평소에 당당한 그녀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잘하는구나 바람둥이 주제에. 그녀다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처음 방문했던 한식당을 예약하고 전망 좋은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건넸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변함없을 거예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다면 기쁘게 응하겠어요. 그녀는 굵은 눈물을 흘리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부부가 된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텃밭 가꾸기를 즐길 수 있도록 마당이 딸린 멋진 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뱃속에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곧바로 임신이 확인되어 봄에는 여자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내가 엄마야. 들려? 서연이는 매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이 늘어나는구나. 서연이도 딸도 평생 소중히 하겠다고 맹세할게. 저는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당신도 조금은 믿음직한 남자로 성장했네. 서연이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그때 저를 이해해준 박 부장님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연이와 태어날 딸을 소중히 하고 평생 지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